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끊기면서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들이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비흡연자의 5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특선을 보이며 새 역사 쓰기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런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끊기면서 3천만 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렌트비를 못 내는 것은 물론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렌트비 미납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 소비 지출을 3에서 40%나 급감시키고 있어 코로나 불경기 탈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류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받아오다가 7월 말로 끊긴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의 종료로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당 600달러는 없어졌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렌트비나 주택 모기지를 내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미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1,400만 가구와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300만 가구에 수백만 가구가 추가될 수 있어 심각한 렌트비, 모기지 미납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내는 렌트비나 모기지에 앞서 실직자들은 즉각 주머니를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료품과 생필품 사기도 버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소비 지출, 지역의 소매 매출을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일수록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은 생명과도 같았는데 이것이 끊겼기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빠져 소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조사국은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가 없어지면 지역 소매 매출이 무려 44%나 급감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시행돼 주당 400달러가 지급되더라도 지역 소매 매출은 12% 감소할 것으로 경제조사국은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이 현실화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불경기로 추락해 있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스턴 연방은행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코로나9 패키지 협상은 좀처럼 진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으나 그 패키지의 총 규모와 범위는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안의 3조 달러와 공화당 상원안의 1조 달러의 중간선인 2조 달러 이상으로 타협하자고 제안해놓고 있으나 백악관은 2조 달러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모든 이들이 죽도록 9월로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8월 중 협상을 재개해 타결짓도록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들이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실업수당인 주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새 실업수당 400달러 중에서 각 주정부가 100달러를 즉각 부담하지 못하더라도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향후 2주 내에 제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축소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사자 연방정부가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첫째, 새로운 연방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중에서 각 주정부들이 100달러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100달러를 즉각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상당수 주정부들은 기본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금까지 바닥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미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 실업수당을 위해 빌린 돈은 연방 실업수당 분담금 100달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될 경우 시작 시기가 다소 빨라져 앞으로 2주 안에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보다 약간 늦은 9월부터 연방 실업수당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9월부터 실직자 3천만 명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6주도 채 안 돼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실업수당을 재개하기 위해 재난구호기금에서 440억 달러를 전용키로 했는데 300달러씩 3천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 한 주당 83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결국 440억 달러는 한 주에 83억 달러씩 쓸 경우 6주도 채 안 돼 소진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고용주들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업원들이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 6.2%에 대한 원천징수를 중단해줘야 하는데 단지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일 뿐 면제받는 것은 아니어서 고용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원천징수를 중단했다가 내년 초에 면제 또는 탕감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종업원들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고 이직자분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에서 원천징수를 중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을 재개해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눈길을 끄는 포장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를 제재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감염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5배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인 만큼 흡연은 감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의 180만 명에 비해 3배나 많은 규모로 미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폐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인 만큼 흡연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키우고 감염된 경우 병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13세에서 24세 4,35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코로나19 감염률을 분석한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한 달간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웠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율은 6%에 달한 반면 비흡연 청소년 가운데서는 1%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웠다고 답한 이들은 기침과 발열, 피로감과 호흡곤란 등 유증상 감염 확률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폐손상 노출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식품의약국 FDA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 결과를 본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절대로 시작하지 않고 혹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끊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동안 모든 전자담배 시장을 제재하며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호흡기 건강을 위해 금연 열풍이 불어 10만 명 이상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10대에서 20대 흡연자 중 17%, 30에서 40대는 13%, 50대 이상에서는 7%가 금연했는데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영국에서 지난 4개월간 금연한 사람들은 103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노력이 코로나19 예방으로 이어져 효과를 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이며 새 역사 쓰기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78세에 취임해 최고령 대통령이 되며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에 이어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에 오르고 나아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77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조셉 바이든 후보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22살 아래 55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 첫 선을 보이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자택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와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로서 첫 데뷔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해리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고 치하하고 정상적인 시절이 아닌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후보를 도와 미국을 정상으로 뒤돌리는데 전력 투구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And I'm proud now to have Senator Harris at my side in that battle because she shares with the same intensity I do. For she's someone who knows what's at stake. I know we are going to bring our country closer to realizing its great promise. Because electing Joe Biden is just the start of the work ahead of us. And I couldn't be prouder.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은 해리스 때리기에 돌입하며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후보 토론에서의 장면을 끄집어내고 그녀는 바이든에게 매우 무례했었다며 졸린 조가 자신에게 무례했던 인물을 낙점한 데 대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Very, very nasty. To one of the reasons that surprised me, she was probably nastier than even Pocahontas to Joe Biden. 바이든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선택한 것은 안전한 선택이자 지지층을 북돋아 결집시킬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해리스 팀은 즉각 새 역사 쓰기를 시작하고 바람머리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서는 최초의 흑인 여성 후보, 최초의 아시아계라는 기록을 세우고 대선 승리로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리로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는데 고령을 감안해 올해 55세로 22살이나 젊은 해리스 상원의원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해리스 상원의원은 13년간의 검사 생활, 3년간의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한때 1위에 올랐던 경력으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선거자금 모금 능력, 저돌적인 투사용이면서도 실용주의 중도파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펜스 팀의 파상 공세를 펼 수 있는 어택독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자메이카 이민자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어머니를 두어 아시아계 피가 흐르는 흑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아시아계 등 이민자, 여성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승부를 가르는 러스트벨트 등 격전지 승리에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런칭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세단형 아이오닉 6를, 2024년에는 SUV 차량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도 이번 출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선두로 도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내년 초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자동차를 출시합니다.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 초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2022년 세단형 아이오닉 6, 2022년 대형 SUV 아이오닉 7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들을 내놓는다는 전략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적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됩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차 아이오닉 5는 준중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으로 전기 콘셉트카 45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이오닉은 현대차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차 개별 모델명이었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전기차 브랜드로 격상시켰습니다. 브랜드명 아이오닉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온과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은 디자인, 성능, 공간성 등에서 한 차원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아이오닉 브랜드가 고객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하는 콘셉트카 중형 세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 프로페시는 우아한 실루엣의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성이 특징이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준준형 CUV 아이오닉 5에 이어 2022년 아이오닉 6,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세 종의 차량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는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개발한 73kW 용량의 NCM81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망설이게 되는 1회 충전 주행 거리인데 아이오닉은 이 점을 보완시켰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이내로 충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은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더해져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큰 한식당, 이제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브레이커스입니다. 최고의 바베큐를 즐길 수 있고 초대형 연회실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자랑하는 브레이커스. DJ 스탄방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브레이커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소문대로 실내가 넓고 고급스러움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바로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든 시기 속에서도 그래도 리오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네. 네. 우리 저 브레이커에서는 이번에 우리 매장이 한 10,000스퀘어핏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든 칸막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켜서 손님들에게 이 손 닦기, 마스크 쓰기, 거리 준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우선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손 닦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이블을 거리 준수를 해서 하나 걸러끔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투고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인기 메뉴는 무엇이고 딜리버리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많이 늘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도어대시, 우버, 또 그룹팍 같은 데 우리가 오더를 하시면은 딜리버리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니 대형 룸이 있는데요. 지역 한인 식당하고는 달리 실내가 더 넓고 대형 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칸막이가 돼 있는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메인홀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메인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우리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50명에서 저쪽으로 보면 10명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동포들이 오셔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브레이커스에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예. 인기 메뉴가 있을 텐데. 예. 우리 인기 메뉴라고 하면은 우리 새로 개발한 케이준 포크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외국 분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 메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 수원갈비, 또 소금하고 우리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 수원갈비, 그리고 이건 양념갈비. 요 정도가 요런 것들이 많이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오면은 꼭 불고기는 찾습니다. 우리 불고기가 상당히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LA 갈비 맛있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크고
두께도 있지만은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왕새우 우리가 만들고 있죠. 또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더 메뉴를 새로 개발해서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한국식 바비큐가 외국인들 입맛에도 지금 잘 맞는 것 같은데 특별 혹시 소스가 그분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덜 강하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조금 덜 강하게 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좋아하게끔 이 소스 그 현지에 있는 소스를 조금 가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라고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갈비가 되겠죠. 갈비가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서 한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분들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왔을 때 많이 찾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가족들이 와서 많이 찾는 메뉴, 올 유캔잇을 많이 하시죠. 그 외에 우리 캄보 메뉴가 있는데, 캄보 메뉴는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오시든가 하면은 거기 이제 스테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좋아하십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맛을 그거는 이제 올 유캔잇을 하시면은 우리가 29불 99전인데 7가지 고기 종류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샐러드 그 외에 무슨 미소 수비니 해서 많은 사이드 오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불 99전에는 4가지 메뉴가 더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비프 스테이크,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케이전 포크 스테이크, 그 외에 또 다른 이 포크벨리 종류가 다양하게 매운 포크벨리도 있고 또 테리야키 포크벨리도 있고 갤리 포크벨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식성에 따라서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식 정갈한 반찬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반찬이 혹시 바뀌나요? 예, 매일 만들기는 매일 신선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통 4일이나 5일에 이 메뉴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장조림이 안 들어 있는데 장조림이 나갈 때가 있고 또 닭장조림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닭장조림도 나가고 그 외에 이제 김치가 안 들어가 있는데 김치 이런 걸 서로 교대로 해서 입맛을 돋구고 있습니다. 가끔 오더라도 겹치지 않는 반찬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 주방장도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감칠맛이 나고 아주 좀 특이해요. 음식이 먹으면은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단체로도 많이 오세요? 그럼요. 단체도 개손님, 돌잔치니 결혼 여러 손님들이 많이 와요. The food? It's excellent. We come here quite a bit, so dumplings are my favorite. It's good. Our favorite is chicken teriyaki. Right now we're having the spicy pork. The restaurant, I think it's very nice, very high class. I like the restaurant. I think the decor is really nice. It's very fancy, and the food's always really great. My favorite food I think would be the beef brisket. I also love the chicken teriyaki, and then the steamed eggs are incredible. I'd say my favorite dish is the brisket as well. Like you said, we're having the pork, and I'm excited for that. I haven't had that in a long time. I really like the dumplings. I think it's a good combination. The restaurant's very nice. It's very classy, very fun to be in. Masita. Masita.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